여러분, 저도 이제 곧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직접 받을 출산 혜택이다 보니 그 누구보다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리했거든요. 이 영상 다 보시면 2025년도 새롭게 확대된 출산 혜택들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출산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출산 혜택의 경우 출산 후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하면서 동시에 출산 혜택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리스트에는 대부분 국가 공통 출산 혜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해주는 출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로 출산 혜택은 연중에도 확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했을 때 미리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고하면 좋은 영상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인데요. 임신 관련해서는 이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이 영상, 그리고 출산 후 챙겨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완벽한 출산 준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어떤 출산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대표적인 출산 혜택이죠.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입금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등 몇몇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조리원비 결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료비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리원비는 개인카드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부모급여입니다. 만 0세 아기에 대해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기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인데요.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인데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동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전 전기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 가정에 대해 3년간 월 전기세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감면 내용을 전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소득이나 출산 유형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모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바우처로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또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니 서울시 거주하시는 산모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아이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이 표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내용 상세하게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부터 제왕절개 출산 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무료로 변경된 소식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자녀 출산 세액공제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요. 또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총 급여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거비 지원 혜택인데요. 서울시에 한정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 보니 표에 함께 넣어봤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충족되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 많기 때문에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급여 관련 혜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전에 육아휴직 혜택 관련해서 영상을 꼼꼼하게 만든 게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주요 골자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죠.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단 부부가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강화되었는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 여러 제도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또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사용 전에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내용 확인하셔서 꼭 챙겨주세요. 이외에도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신생아 특례 대출,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 여러 출산 혜택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진 못하지만 필요시 꼭 내용 찾아보셔서 혜택 수령해 가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는 첫째아 출산 후 실제 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아주 유용한 혜택 중 하나인데요. 지역마다 지원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시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각 지역 내 시행 여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임신 혜택 설명했을 당시에는 서울시와 용인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성시를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화성시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출산 혜택을 이 아래 빈칸에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복지 클릭, 여기 보이시는 출산 지원 클릭. 옆에 보시면 화성시도 임신 출산 육아 혜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출산 지원 부분만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은 임신 지원이나 육아 지원 부분도 같이 살펴보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들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공통 혜택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화성시 출산지원금 볼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출산 후 내용 확인하시기 편하시겠죠? 다음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혜택인데요. 화성시에서는 첫째아 출산만 해도 기본적으로 150만원 지원금이 들어오니 꽤 쏠쏠한 혜택인 것 같네요. 다음 내용들부터는 국가공통 혜택이 섞여 있거나 아주 선별적으로만 지원해주는 혜택들이라 빠르게 넘어갈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영상 일시정지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해상급여가 있고요.
국가공통 혜택에서 설명드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혜택 내용도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선천성 대상이사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해산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나눔사업 해산비 지원에 대한 내용,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네요. 건강보험공단 혜택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앞서 국가공통 혜택에서 설명드렸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네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사업주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을 했는데요. 이 보건소 홈페이지도 같이 확인하셔서 혹시 빠져있는 혜택 내용이 없는지 더블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성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내용,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네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지 않는 출산 혜택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터넷 검색을 더 해보신다거나 지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예로 든 화성시의 경우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건강과일 지원사업이라든가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같은 추가적인 출산 혜택이 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출산율이 심각한 만큼이나 임신 출산 혜택이 수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모든 혜택 꼼꼼히 찾아보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라도 이 출산 혜택 리스트를 따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메모맘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기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만 리스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